환율을 일단 우선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삼성전자의 어떤 그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도 어느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. 2차 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 안 썼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. 충전기 하는 회사들.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뭐냐면 항공기 부품. 항공기 말고 부품. 오늘 방송하기 전에 또 간단한 이벤트 하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?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, 프루덴셜 자산운용의 대표셨고요.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주식 투자의 첫걸음, 시장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. 전쟁터 같은 자본시장에서 살아남는 법. 그래서 먼저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시야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냐. 주식 투자를 위해서 시장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해서 주식 시장의 속성이라는 책을 이번에 내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댓글로 내가 이 책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달아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선택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 지금부터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강하게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 회복 시그널 같은 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야 이제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떤 게 좀 시그널이 될까요? 환율? 일단 환율이 있고요. 환율이 지금 1160원 위에서 좀 움직이는데 근데 1160원이 일단은 확실히 밑으로 확 무너지면 그때는 아마 외국인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환율을 일단 우선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원래 원달러 환율이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1160원이 일단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그 시장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가 삼성전자죠. 전자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메모리에 대해서는 다들 안 좋게 보는 건 동의를 다 하고 있잖아요. 내년 2분기까지 메모리 꺾인다. 여기에 대한 동의는 이제 다들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부각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. 일단 첫 번째가 비메모리 사업이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. 삼성전자가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선언을 한 것처럼 투자를 늘리겠다. 특히 비메모리 쪽으로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좀 분명히 한번 해줬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그 가시화가 주가에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비메모리 성과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점도 좀 긍정적이고 구글이나 이런 쪽으로 좀 수주 따내면 좋은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게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대형 고객사 수주 얘기가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만 보여주면 딱 한번 이제 불을 좀 지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가 폴더블 폰 이번에 지금 그렇죠. 정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뭐 반응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.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그 디자인을 보고 되게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약간 넘어갈 거라는 얘기도 일부 돌더라고요. 그리고 중국에서 내일 모레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가는데 한 단독 언론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. 단독 보도긴 하지만 100만 명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. 중국에서. 중국 사람이? 근데 사실 중국은요. 물론 100만 명이 중국에서 100만 명은 많은 건 그치. 아니지만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삼성전자는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실패했죠, 사실. 네, 완전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요. 점유율이 1%도 안 돼요. 그 정도로 처참하게 그동안 실패를 했는데 일단 100만 명이면 그것도 비싼 폰이잖아요. 그렇죠. 싼 폰도 아니고 중국에선 저가 폰이 원래 유행을 하는데 이 비싼 120만 원, 190만 원짜리 폰이 사전 예약에 지금 하기도 전부터 대기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9월 10일인가 아마 9일부터 그 정식 이제 출시가 돼요.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흥행에 성공을 하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중국에서 성공하면 애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. 그렇죠.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애플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니까. 굉장하거든요. 그러면 애플이 봤을 때 저게 중국에서 통하는구나. 그러면 애플도 폴더블 폰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 폴더블 폰 기술은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어요. 거의. 전자는 되게 좋죠. 애플 거 맡아서 해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거 주면 되는 그렇죠. 거니까. 예. 근데 폴더블 폰 부품을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. 사실 이게 힌지도 있어야 힌지 되고 부분. 거기에 들어가는 뭐 OLED 특히 삼성전자 이번에 폴더블 폰에 되게 특징적인 게 카메라 구멍이 없어요.
아, 맞아. 밑에 그 있어요. 얘기. 카메라가 밑에 있고 약간 이제 위에 디스플레이 그 커버가 밑에 있는 구멍을 약간 비치는 정도. 그러니까 예전엔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게 일반적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안 된대요. 이번에 삼성전자랑 덕산 네오룩스가 그걸 만들었나 봐요.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이거를 애플이 해달라고 하겠죠, 당연히. 하게 되면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보면 이번 폴더블 폰의 성공은 제가 봤을 때는 단지 그냥 그냥 뭐 스마트폰 잘 팔렸네 이걸 떠나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에 또 한 번에 전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잖아요. 그렇죠. 다 잊고 있었어요. 근데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플이 뒤에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. 삼성전자의 그 두뇌라고 불리는 그 스마트폰 반도체가 엑시노스, 퀄컴은 스냅드래곤 이런 건데 물론 퀄컴의 스냅드래곤 꽤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 엑시노스 제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은 삼성의 엑시노스 제품 수율도 올라가고 파운드리 사업까지 같이 좋아집니다. 그러니까 그냥 폴더블에서 우리가 끝난다고 보면 안 돼요. 이게 반도체까지 연결을 해주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그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도 어느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. 근데 정확한 시점을 제가 모르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팩트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.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아마 9일인가 10일경부터 그 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돌아와요. 여름 휴회기였거든요. 휴가. 그럼 이제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동안 밀어놨던 법안들이 그렇죠. 왜냐면 또 3조 5천억 달러도 네, 있고. 그거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움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이었는데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? 경제 지표 둔화 우려가 좀 있었어요. 피크아웃 세대. 네.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또 돈을 쏴주면 경기 둔화 우려가 또 해소되거든요. 그래서 9월 아마 9일 아니면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여름 휴회가 만약에 끝나고 법안 활동이 재개되면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전 될 수 있다고 그렇죠. 봅니다. 그래서 9월달 좀 아직은 좀 답답한 그런 구간에 있고 9월 9일까지 뭐 옵션 만기도 있고 하니까 좀 답답은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런 삼성전자 된 시각 변화, 환율 또 거기다가 미국 국회의원들의 복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잘 맞아 떨어지면 한번 뭐 이게 추석 전일지 추석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좀 강한 상승장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상승장이 돌아왔을 때 네네. 우리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. 그러니까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, 섹터나 네네.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항상 고민인데 그쵸. 일단은 그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보면 2차 전지가 좀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나빠서라기보다는 2차 전지가 좀 제가 봤을 때 식상해서 좀 그렇다고 저는 봐요. 그치. 뭐냐면 아니 장이 그렇게 3,100을 깨고 난리가 났는데 2차 전지 올라갔어요 오히려. 그때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아니 쟤네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계속 올라가냐. 남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반대 상황이 좀 나왔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새로운 걸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은. 근데 물론 거기에 LG화학이 또 불을 지펴버렸어요. LG화학 아시겠지만 그 GM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게 좀 커가지고. 근데 저는 뭐 2차 전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은 이제 바톤을 좀 터치했다. 그런 정도. 사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? 그렇죠. 뭐 에코프로 베임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한두 달 쉬면서 다른 업종으로 이제 좀 매기가 이전된다. 그리고 이게 끝나면 또 2차 전지 또 올라갈 거예요. 이게 그렇죠. 구조적 성장주가 쉽게 죽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올해 초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계속 갔나요? 한 몇 달 쉬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몇 달 쉬고 이게 반복됐으니까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안 간다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다만 시장은 식상한 업종보다는 뭔가 새롭게 내가 몰랐던 뭔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업종을 많이들 일단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좀 2차 전지긴 한데 2차 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 안 썼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. 충전기 하는 회사들.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느끼냐면은 그 2차 전지 충전기는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왜냐 아직 인프라도 안 깔려 있고. 근데 아니 우리 전기차 타려면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거 없이 무슨 배터리만 있다고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요즘에 갑자기요
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원래 잘 안 나왔거든요. 그렇죠. 그것도 굉장히 긴 장문의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호냐면 점점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걸 쓴다는 얘기는 애널리스트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런 걸 디테일하게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이걸 분석해서 알려주잖아요. 근데 이분들의 주된 영업 대상은 어디냐면 그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. 기관 투자자 대상. 그렇죠. 예, 그죠? 법인. 그러면 거긴 대부분 펀드 매니저나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이걸 써서 거기에 세미나를 가거든요. 이게 만약에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통하면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럼 주가가 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전에 못 보던 섹터예요, 사실은 잘. 그래서 기업도 몇 개 없지만 충전기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 요새 보고서 몇 개 나와 있거든요.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뭐냐면 항공기 부품. 항공기 말고 부품. 이것도 한 2주 전인가 보고서가 나온 게 사실 있어요. 한번 찾아보시면. 근데 그 기업들도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섹터거든요. 저도 전혀. 왜냐하면 항공기 부품 왜 못하냐면 다 적자예요. 대부분. 보잉에 납품도 하지만. 그렇죠. 예, 그렇지만 2023년도에 그 누구죠? 파우치 소장이라고 미국의 전염병 그 연구소 소장이 내년 2분기부터는 아마 코로나에서 조금은 우리가 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. 그 얘기를 했대요. 그러면 내년 2분기, 3분기부터는 해외여행이 좀 시작될 수 있고요. 진짜 제대로 된 시장은 2023년으로 많이 예상을 하더라고요. 그럼 비행기가 좀 많이 필요해요. 그렇죠. 그럼 지금부터 발주해서 내년에 생산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항공기 부품사 보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,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뭐 이런 그 저비용 항공사도 이제는 좋게 봐요, 사실은. 되게 막 적자가 그동안은 이제 자금 증자 있을 사실 진짜 때문에. 잘못하면 망할 뻔했잖아요. 근데 이제 증자도 다 하고 있어서 더 나쁠 건 없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항공기 부품 그리고 그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동안 좀 미뤄졌던 그 공항 있죠. 공항 개발이 좀 미뤄졌었나 봐요. 코로나 때문에. 그게 아마 다시 한번 가셔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아는 거 말고요. 이렇게 좀 새롭게 부각되는 거.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좀 못난이 섹터들. 네,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졌고 올해 내내 좀 왕따당했던 섹터들. 그 대표적인 섹터가 스마트폰. 예, 지금 왜냐하면 갤럭시 폴더블 폰이 잘 팔리니까 거기서 관련된 그 폴더블 폰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. 근데 그거 말고 뭐 카메라 모듈이나 FPCB 이런 섹터들 좀 좋게 보시고, 오늘 또 한 증권사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. 뭐 라면이나 주류 업체 사라. 음식료. 아, 이제 소비. 그러니까 주류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이제 같이 이제 맥주 한 잔씩 네, 하고. 이제 왜냐하면 지금 식당에서 술을 못 마시잖아요. 그러면 이거 뭐죠? 폭탄주 못 만들어요. 근데 하이트젤로나 롯데첼성은 대부분 폭탄주 제조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. 집에서는 잘 안 마셔요, 사람들이.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사람들 얼마나 뭐 또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먹고 싶겠어요, 사실은. 네, 술 한 잔도 하고 싶고. 먹고 싶지. 예.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가시화가 되겠죠, 어느 시점에서. 그러면 당연히 그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류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, 라면은 라면 가격을 올렸는데요. 그 투자 포인트가 뭐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. 근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어요. 떨어졌는데 주가도 같이 빠져버렸어요. 그냥 라면 가격 올리기 전으로.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요거는 이제 요런 좀 말씀을 한번 드렸고,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. 구조적 성장주가 뭐냐면은 뭐 업황이나 이런 거,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나 이런 시장에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섹터들 있잖아요. 그 대표적인 섹터로는 역시 그 친환경주. 친환경주 중에서는 그 수소도 좋지만 요새 수소가 많이 갔잖아요. 뭐 현대차에서 뭐 수소데이 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,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태양광 회사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태양광이 요새 OCI 하나솔루션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섹터들로 친환경에서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, 그다음 반도체에서는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역시 비메모리. 예, 비메모리 또 아니면 후공정 아니면 그 패키지 기판이라고, 이 기판 같은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그게 요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그런 거 보시고,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역시 CMO. 예, CMO. 왜 CMO를 말씀드리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정답을 알려줬잖아요. 그렇죠. 우리 바이오를
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습니다. 투자하겠습니다. 이렇게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그대로 하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는 아버지 거거든요. 사실 아버지의 유산인데 바이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렇죠. 아버지의 성과는 아니거든요. 절대 그렇지. 바이오는. 그래서 아마 삼성바이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삼성바이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. 삼성이 저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CMO 업체 전체가 다 좋아집니다. 이 그림 자체가. 그래서 CMO 관련된 기업들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게 전에 그 셀트리온 제약 그 전 대표 분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 유럽이라든가 이제 선진국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인 나라들이 네. 이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들어오는 세금은 적은데 지출해야 되는 약의 어떤 복지의 비용이 늘다 보니까 네네. 싼 복제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. 네, 예. 맞아요. 많이 그 네.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네. 있는데 예, 동의가 되더라고요. 네.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우리가 리오프닝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네네. 소비주가 네. 있고 뭐 항공주가 있고 항공주. 여행주가 있고 이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좀 탑픽으로 봐야 되는 게 여행주라고 봐야 되나요? 항공주로 봐야 되나요?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여행이든 항공이든 어느 거든 하나는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여행이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공이든.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점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. 예전보다는. 그리고 이쪽 섹터들이 한 번에 고비를 또 맞았어요.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. 네. 원래 그거 아니었으면은 주가 안 빠지고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. 사실은. 생각보다 빨리 여행 가고.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매수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또 매수 기회를 주긴 했는데 뭐 시간의 문제였지. 결국엔 리오프닝은 뭐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부에서 새로운 또 그 추석 이후에 단계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자. 근데 저도 그 일단 서비스 쪽에 관련된 기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서비스. 그러니까 제조보다도 제조는 왜냐면요 올해 상반기 한 번씩 다 움직였어요. 뭐 화장품도 있고 그렇죠. 의류도 있고 이런 쪽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쪽도 괜찮아요. 그쪽에서도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요새 보고서 보다 보니까 화장품에서 제일 괜찮은 회사가 어디냐면 섹터 쪽에서는 요새 그 증권사 이렇게 보고서 보다 보면 연우라는 기업이 있어요. 용기. 연우. 이 화장품 용기 있죠. 어디 담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용기가 계속 이제 그 고급화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연우라는 기업은 좀 한번 관심은 가져보시고 다만 이제 저는 서비스 업종이 좀 좋다라고 보는데 아마 내년 2분기인지 3분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그렇죠. 지난 2년 동안 적자 본 걸 한 번에 만회할 수도 있어요. 항공주도 그렇고 뭐 여행사도 마찬가지. 그리고 티켓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렇죠. 비싸질 거예요. 왜냐하면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비행기는 한정돼 있잖아요. 사실 그리고 비행기도 많이 줄여가지고 그렇죠. 공급은 부족해요.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행 뭐 패키지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그 항공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.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물론 여행주도 어차피 비슷하게 갑니다. 뭐 이게 도진개진이에요, 사실은.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은 나중에 합병을 할 거고. 그렇죠. 그리고 저가항공사 3개 있잖아요. 이 3개 항공사가 아마 나중에 합칠 가능성이 있어요. 그 아시아나 계열하고 그 대한항공, 그러니까 진에어랑 에어서울, 에어부산 이 3개가.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지금 최악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자본확충에 좀 성공을 하게 된다면 1년 이상은 버틸 수가 있대요. 근데 내년 2분기부터 이게 제대로 공항이 돌아가면 그 전에 이제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 업황 자체가 현금도 들어올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저비용 항공사가 그리고 왜 저비용 항공사가 대한항공보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대한항공은 지금도 흑자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. 그럼 대한항공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모멘텀 측면으로 보자 이거죠. 그래서 대한항공은 사실 덜 빠졌고 그 가치를 좀 더 인정을 받았어요. 그리고 안전하잖아요.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가 해소돼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림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최악이었던 기업이 이게 튀어버려요. 그 대한항공이 5% 가면 아마 저가 항공주들은 뭐 10에서 20%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만큼
위기를 이제 벗어나는 그런 국면이라고 봤을 때 차라리 그 지금 저비용 항공사가 저는 더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진에어 좀 저는 괜찮게 진에어?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론 여행주도 괜찮은데 여행주는 여전히 뭐 그 적자가 좀 굉장히 좀 큰 상황이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여행주도 구조조정이 좀 어느 정도 돼서 괜찮은데 저는 여행과 카지노 이쪽으로 한번 본다라면은 그냥 롯데관광개발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 이번에 제주도에도 오픈을 했고 국내에서 호텔은 잘하는데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지금 카지노는 돈을 그렇죠. 못 벌겠죠. 그렇지만 이 국가 간 이제 뭐 이동이 해제되고 이러면 분명히 또 제주도 카지노는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호텔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좀 롯데관광개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,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?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.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02-3779-8880으로 연락 주세요.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뭐 이제 저 접종률은 높아지고 어차피 위드 코로나 네, 이야기도 맞습니다. 이미 나와 네. 있고 그 시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, 상황이지 맞습니다.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먼저 기다리실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. 네.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또 이게 며칠 올랐잖아요. 그래서 혹시 9월 초에라도 한번 또 조정 나오면 그렇죠.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화장품, 의료, 저비용 항공, 카지노, 뭐 여행사들 있잖아요.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해야 왜냐면 진짜 이게 리오프닝 됐을 때 그리고 내년까지 이게 당겨서 반영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굉장히 강한 상승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, 분명히.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꼭 포트에 놓을 필요는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그 우리가 미리 앞을 좀 예상을 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네. 것도 가끔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우리가 사실 대선 정책줄에서 건설주 분명히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, 맞아요. 사실 제 주변에서도 모상에서 뭐 내년에 팔 생각이라면 뭐 건설주 괜찮지 않을까 네, 얘기했는데 맞아요. 네. 무시하더라고. 왜냐면 너무 흔하니까 너무 뭔가 흔하고, 기법을 맞아요. 그리고 너무 또 안 가고 그리고 그래서 안 최근에는 움직이고. 또 안 먹히더라고요. 예. 뭐 요새 그냥 쫙 올라오기 네. 시작하니까 근데 오늘 확실히 그 누구죠 이제 한 그 후보분께서 막 그렇죠. 갑자기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공급하겠다고 언급하니까 올랐는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잘해주신 게 이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흥분하다가요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. 어느 그렇지. 시점에서 다 차익 실현하면서 빠지는데 재료가 강도가 좀 센 게 나와야 먹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그걸 아니까 뉴스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더 센 걸 원하거든요, 사람들이. 근데 이번에 주말에 갑자기 센 게 나와버렸잖아요. 바로 반응을 했고, 그리고 구조적으로 건설업종은 어쨌든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, 정부 정책 방향이 사실 지금 누가 되든 간에 주택을 늘리는 건 이게 의견은 일치했잖아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확실히 좀 소외받고 앞으로도 뭐 조정 나온다면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려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